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위험물 산업기사 24년도 3회 관련도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따끈따끈한 신상이고요. 법령이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기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단어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단어들 잘 확인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오류 위험물에 대해서 아래 보기의 물질을 보고 해당 위험 등급별로 구분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류 위험물 우리 어떻게 봤었나요? 라고 한다면 17류, 100, 하실, 나아디 이런 식으로 같이 외웠었었죠. 그런데 우리 원래는 이제 200kg까지 있었는데 200kg가 없어지고 제1종 10kg와 제2종 100kg로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 첫 번째가 1등급, 그 다음이 2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정수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세부 기준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뭐 자세하게 시험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추후에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우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문제 바로 풀어볼 수가 있어요. 질류 찾아보면 되겠죠. 질산 에스터류랑 유기가산화물 있나요? 요거 두 개가 1등급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싹 다 2등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등급은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표시하시면 되겠죠. 1번 같은 거 어렵지 않게 바로 풀어볼 수가 있었고요. 2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 탱크 저장소 보유공지 기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죠. 우리 5개 탱크 저장소는 진짜 많이 했잖아요. 필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이 보고 있는 거고 심지어 최근에도 나왔어요, 문제가. 그래서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00배 이하일 때 우리 공지는 여기 3m, 500배 초과 1000배 이하일 때는 5m, 그리고 9m, 12m, 15m라고 해서 3, 5, 9, 12, 15로 이렇게 외웠었고요. 바로 문제 어렵지 않게 풀어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탄화알루미늄과 물의 반응에서 생성되는 기체에 대해서 다음 물음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이 반응에서 생성되는 기체에 대해서 연소 반응식, 연소 범위 위험도 쓰는 거예요. 근데 물이 반응해서 생기는 바로 그것만 이제 쓰셔야 될지, 만약에 물과 반응식을 여기에다가 쓰시고 연소 범위는 못 써야 될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문제 잘 읽어보셔야 돼요. 탄화알루미늄 어떻게 생겼습니까? Al4C3로 생겼죠. 알루미늄 이렇게 생겼고요. 물과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 수산화 알루미늄과 메탄 생기게 됩니다. 이거는 따로 계속 맞추지 않을 거예요. 왜 안 맞추냐라고 하면은 어차피 우리 메탄인 것만 알고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메탄이 발생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 연소 반응식은 메탄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탄이 연소합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C랑 H랑 O와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산화탄소랑 물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위에는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지웠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맞춰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개수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좌변과 우변을 봤을 때 수소가 4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변에서도 4개 맞춰줘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수소가 4개고 산소가 2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보려고 했을 때 산소가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 2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 맞춰줄 수가 있었고요. 우리 메탄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 탄알루미늄이 물과 반응에 생성되는 기체는 메탄이기 때문에 메탄의 연소 범위를 보는 겁니다. 메탄의 연소 범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5에서 15가 됨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위험도는 우리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작은 걸로 나누는 게 위험도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탄에 관한 우리 위험도랑 연소 범위는 뒤에서도 좀 나오기 때문에 연소 범위 지금 이제 외워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이 연소 범위는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연소 범위가
7에서 85%다. 이렇게 연수 범위가 있어요. 이때 위험도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우리 큰 거에서 제일 큰 거, 작은 거 빼주면 되고 제일 작은 거 이 친구죠. 작은 걸로 나눠주면 위험도가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식으로 연수 범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1부터 100까지. 그때 위험도 구해보자라고 한다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고 그 다음에 작은 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위험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보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앞에와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질이 위험물로 성립되는 조건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염소선에서 많이 헷갈렸을 것 같아요. 우리 핵심 이론 예제에서도 이거 문제 같이 다뤄봤는데 과염소선 같은 경우에 내가 중학에 놓쳤나? 내가 이거를 지금까지 몰랐던가? 새로 생겼나? 내가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과염소선은 우리 위험도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다고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과산화수소는 우리 농도가 36 중량% 이상일 때이고 질산은 우리 비중이 1.49 이상일 때 위험물로 간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까지 꼭 잘 써주셔야지 정답으로 됩니다. 그냥 1.49, 36 중량 % 이렇게만 써주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꼭 참고해주세요. 5번 보겠습니다. 북착성 막을 만들어서 가염물 표면에 산소의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 메타인산이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메타인산이 발생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 분말 소화약제라고 또 알려줬잖아요. 1, 2, 3, 4종 중에 하나밖에 없죠. 제3종 분말 소화약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분말 소화약제의 주성분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인산 암모늄이죠. 이때는 우리 화학식으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화학식으로 써주셔야지 이렇게 한국말로 제1인산 암모늄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학식으로 꼭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오타났어요. H2PO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아래와 같음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입니다. 염소산 칼륨에 대해서 아래 물음에 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염소산 칼륨 우리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염소산에다가 칼륨 붙인 거죠. 완전 분해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염화칼륨과 산소가 발생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개수를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개수는 우리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소가 3개 있는데 홀수로 맞출 수가 없잖아요. 여기 이미 짝수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3, 2 곱해서 각각 6개로 맞춰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KCl 염화칼륨이 각각 2개씩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산소 계속 맞춰주는 일을 2 넣었고 했죠. 그래서 앞에다가 2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때 생성되는 산소의 부피를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또 이상기체 방정식이 떠오르죠. PV는 N분의 WRT 이용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때 우리 부피의 단위가 미터 세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키로 넣어주면 되죠. 질량에 만약에 리터다라고 한다면 그람 넣어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잠깐 지우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부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부피 구할 건데 우리 기준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염소산 칼륨이다. 기준은 염소산 칼륨. 구하고자 하는 답은 산소의 부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과 답 잘 구별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맞게 우리 조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상태라고 했어요. 표준 상태 0도씨 1기압에서 우리 부피가 22.4리터가 됨을 볼 수가 있고요. V에 대해서 바꿔보자라고 한다면 파란색으로 쓸게요. 부피는 PM분의 WRT가 되겠죠.
그다음에 첫 번째 우리 기압은 어떻게 됩니까? 표준 상태 1기압. 두 번째 우리 분자량 어떻게 됩니까? 염소산 칼륨에 대해서 분자량 구해야 되기 때문에 39 더하기 35.5. 39는 우리 칼륨, 35.5는 우리 염소. 그다음에 산소는 16인데 3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16 곱하기 3 하면 48이 되고요. 39 먼저 더하면 7, 87이고 35.5 더하면 122.5가 됨을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세 번째 우리 뭐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질량 구하면 되겠죠? 질량은 문제에서 24.5라고 주어졌고요. 기체상수 R은 0.082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도 구하면 되는데 우리 표준상태 0도씨 1기압이잖아요. 그래서 0에다가 273을 더해서 273 켈빈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다 조건 써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우개 주었어요. 그래서 넣어주면 되겠네요. 식에다가 넣어준데 안 잘리죠? 여기까지 한번 오겠습니다. 식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V는 우리 기압이 1기압이고 그 다음에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122.5다. 그리고 질량이 24.5고 기체상수는 0.08이다. 그리고 온도 273이고 내가 지금 기준으로 하는 건 염소산 칼륨 그리고 산소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분자에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준으로 하는 친구는 2대 산소는 3의 2대 3의 비율로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해서 2분의 3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필요합니다. 계산기 해주시다 라고 한다면 6.72m 세제곱이 됨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문제에서 단위 미터 세제곱이라고 썼기 때문에 꼭 단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위 안 쓰면 틀린다라는 거 꼭 염두해 주세요. 7번입니다. 우리 혼재 기준에 맞게 우리 O와 X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신출이었어요. 신출이 아니라 최근에 새로 나온 문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재 가능한 위험물 1, 2, 3, 4, 5, 6, 4라고 해서 가로로 혼재 가능하다라고 같이 풀어봤고요. 1류 위험물은 우리 6류 위험물과만 혼재 가능하죠. 6류 위험물도 1류 위험물과만 혼재가 가능합니다. 2류 위험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5류랑 4류밖에 안 되죠? 그러면 4류랑 5류만 체크하고 3류는 어떻습니까? 4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하기 때문에 4류에 체크합니다. 4류는 어때요? 우리 2류, 3류, 5류죠? 제일 많습니다. 2, 3, 5류 그리고 5류는 2류와 4류 위험물의 혼재가 가능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X 하면 되겠죠. 그래서 혼재 가능한 위험물 표 어렵지 않잖아요. 요거 그리신 후에 알맞게 비교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정답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렵지 않은 문제였죠.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막 매우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이때까지 봤던 거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보완해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8번입니다. 다음 표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긴데 핵심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휘발유 저장하던 이동 저장 탱크에 이제 휘발유 주입할 때 휘발유를 주입한다고 합니다. 휘발유 주입할 때 아래와 같은 우리 기준을 이제 만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기준을 만족해줘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정전기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려고 아래와 같은 기준을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동 저장 탱크 상부로부터 위험물 주입할 때 아주 천천히 주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1m/s 초당 1m 이하로 해서 정전기 재해 방지해주고 정전기 재해 방지하면 어때요? 우리 연소에 대해서도 화재에 대해서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였죠. 이동 탱크 저장소의 상부랑
그다음에 밑부분으로부터 위험물 어쨌든 주입할 때에는 우리 정상 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유속을 초당 1m/s니까 얘가 초조 세크니까 그래서 1m 이하로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넣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넣어서 정전기제 방지하고 정전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화재나 우리 불 같은 거 나는 거 연소에 대해서 방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긴 문장이긴 한데 우리 다 필기에서 봤던 거였고 심지어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래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웠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괜찮죠? 그럼 9번 보도록 할게요. 위험물 옥내 저장소에 이런 위험물 3가지 저장하려고 한대요. 이때 우리 저장 창고 바닥 면적이 어떻게 돼야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옥내 저장소에는 우리 1류, 3류, 4류, 5류, 6류 위험물 저장할 수가 있고요. 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떤 친구들이냐 지정수량 50kg인 친구들, 3류랑 5류 위험물에는 지정수량 10kg인 친구들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4류 위험물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석유류, 그 다음에 우리 알코올류죠. 알코올류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육류연물은 뭐 딱히 제한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산염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 1류 위험물 중에서 아연가무에 해당되는 친구이죠. 아연가무에서 우리 염을 맡고 있는 친구입니다. 아연가무는 50kg인 친구이기 때문에 풍길 마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친구들은 우리 바닥 면적인 1000m² 이하로 해야 돼가지고 이 친구가 1000m²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제2석유류 같은 거 4류 위험물 보면 되겠죠? 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이렇게 있는데 제2석유류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해당이 안 되면 2000m가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기가산화물은 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친구이고요. 5류 위험물에서 우리 17류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U에 해당하는 친구이고 10kg 지정 수량을 갖기 때문에 이 친구도 1000m²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넘겼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 2류 위험물은 빼고 1, 3, 4, 5류 위험물에 대해서 각각 위험물 저장 가능한 특징이 있었고요. 그 특징을 알고 계시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 특징에 해당되지 않은 그 외에는 다 200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000의 기준에 해당되는 친구 1, 3, 4, 5, 6 위험물 봐주시면 되고 6위험물은 별거 없었으니까 1, 3, 4, 5 위험물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조금 생소했던 문제가 됩니다. 필기에서도 거의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10번입니다. 우리 수용성인 물질 모두 찾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인 물질 아세톤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하이드 있고요. 그 다음에 메틸알코올 있네요. 이렇게 3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4류 위험물 표 외우셨으면 어렵지 않게 금방 풀어볼 수가 있었어요. 그럼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벤젠은 이런 친구들 비수용성이잖아요. 휘발유, 기름 물에 잘 안 섞죠. 톨루엔도 물에 잘 안 섞고 벤젠 또 이름 같이 들어갔네요. 클로로벤젠 비수용성입니다. 금속 나트륨에 대해서 아래 물음에 대답을 해보도록 할게요. 금속 나트륨은 또 다르게 생긴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나트륨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트륨 몇 유위험물이니까 3류 위험물이고 3류 위험물은 자연발화성 물질과 금수성 물질이 있는데 자연발화성 물질은 황림밖에 없기 때문에 금수성 물질 생각하시면 되겠죠. 지정수량은 우리 10알칼리나에서 나에 해당되는 친구이고요. 10kg 가져가겠습니다. 리터냐, 키로냐라는 거 단위 써주셔야 되고요. 이 친구 금수성 물질이라고 했잖아요.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물과 닿지 말라라고 했죠. 말 닿지 말라라 금지할 때 그런 금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안 닿으려면 어디에 보관해야 돼요? 물과 전혀 섞이지 않는 석유류에 보관하고요. 물과의 반응식 써보자 라고 한다면 나트륨이 물이랑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이랑 수소가 발생이 되는데 개수를 이제 맞춰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애매하다 싶으면 무조건 앞에다 2를 한번 넣어봐요.
이를 넣어보면은 나트륨 2개에 산소가 2개, 수소가 2개가 또 생기게 됩니다. 수소가 총 4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2만 넣어주면 수소 4개, 산소 2개 해서 원소 개수도 다 맞춰지네요. 그래서 앞에와 같이 정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까 우리 8번이었나? 그거 이제 바닥 면적 구하는 거 그거 빼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번 보겠습니다. 우리 옥내 저장 탱크에 대해서 물음에 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것도 우리 핵심 이론에서 예제로 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옥내 저장 탱크 간의 상호 간의 거리와 탱크 전용실과 벽과의 우리 거리를 보는 건데 각각에 해가지고 0.5m 이상으로 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우리 거리는 0.5m 이상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메틸알코올 저장할 수 있는 탱크의 용량을 구해보자 라고 했는데 탱크의 용량은 우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메틸알코올 지정수량에다가 곱하기 40 해주면 되겠습니다. 메틸알코올 지정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제 사료이온물 알코올류 400리터이고 지정수량 40배 이하라고 했으니까 16,000리터가 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이상까지 해가지고 1, 2번 적어주셔야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단위 리터 꼭 적어주셔야 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죠? 여기 1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에 알맞은 말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보기가 주어졌고요. 질문은 화학식 쓰고 지정수량 적고 황산과 축합 중합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사료이온물 화학 반응식 쓰라고 했습니다. 이 보기에 나와 있는 위험물이 어떤 위험물인지 먼저 밝혀보도록 할게요. 휘발성이 있는 투명한 액체라고 했어요. 휘발성이 있다라는 거는 사료위험물, 인화성 액체밖에 없죠. 휘발성이 있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 인화성 액체, 사료위험물이죠. 화장품과 소독약의 원료로 사용되고요. 아이오딘 포름 반응을 하고 있네요. 소독약의 원료로 사용된다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소독약 깠을 때 어때요? 약간 술 냄새 같은 거 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기는 마취성이 있고 물에 잘 녹습니다. 산화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친구 무엇입니까? 에틸알코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화하면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기고요. 한 번 더 산화하면은 아제트산이 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산화한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로 계속 넘어가면은 이 물질의 화학식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1번 화학식 좀 높기 때문에 밑에다가 쓸게요. C2H5, OH 써주시면 되고 지정수량 적어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 알코올류이기 때문에 400리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진한 황산과 축합 중합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제 사료이온물 화학식을 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틸알코올이 진한 황산과 축합 중합 반응을 하게 되면은 다이에틸에터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 이렇게 맞춰주면 되고 이때 사료이온물에 화학식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다이에틸에터 이 친구이잖아요. 그래서 3번에 다이에틸에터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에틸에터는 어떤 겁니까? 우리 에틸이 2개가 있는 다이가 2개라는 뜻이죠. 다이에틸에터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가 조금 새로 나왔던 문제이고요.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잘 이렇게 생소하잖아요.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우리 앞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 게 어떤 거냐면 에틸알코올이 한 번 산화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 또 한 번 산화되면 아세트산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한가? 아무튼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꼭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종종 볼 거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14번입니다. 3, 4번이 진짜 조금 그랬어요. 우리 1, 2번 같은 거는 이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눈 감고는 못 쓰죠. 그냥 잘 쓸 수가 있는데 3, 4번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려웠던 친구입니다. 3, 4번 먼저 보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법령에 따로 나와 있어요. 법령에 이제 HFC 23은 어떻게 생겼고 HFC 125는 어떻게 생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CHF3라고 쓰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C2HF5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2 오고 여기 5 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3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론 240이랑 10111 봐야 되겠죠. 한론 어떤 식으로 우리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C, F, C의 BR 순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240이 넣어보자 라고 한다면 C2, F4, BR2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111로 나타내자 라고 한다면 C 하나에 F 플로린 2개의 염소랑 브로민 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 앞에와 같이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3, 4번이 진짜 생소했죠. 근데 앞으로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에요. 3, 4번 한 번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 2번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금방 푸실 수가 있는데 3, 4번은 진짜 생소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더 눈여겨봐 주셔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제가 또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올릴 수도 있고 유튜브로 올릴 수도 있는데 아마 카페에 올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정리해서 한번 쫙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15번입니다. 우리 인화점에 대해서 보기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도록 할 거고요. 이 문제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자주 볼 친구들이고 제1서교류부터 해서 제4서교류까지 우리 인화점을 기준으로 우리 구분해서 보는 거잖아요. 인화점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21도 미만, 21도부터 70도, 70도부터 200도, 200도부터 250도까지 해서 각각 제1, 2, 3, 4서교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1서교류는 빈칸이 21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요거 도 쓰시거나 혹은 도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2서교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1도 이상 70도 미만 제3서교류는 70도부터 우리 200도까지 그리고 4서교류는 200도부터 250도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사람이 채점하는 거여가지고 이거 알아보실 수 있게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점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날만큼은 조금 큼직큼직하게 혹은 잘 보일 수 있게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기의 위험물의 인화점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에틸렌 글리콜부터 보겠습니다. 120도, 8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11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 나이트로벤젠, 원래 이름 니트로벤젠인데 이름 이렇게 진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나이트로벤젠이랑 초산에틸 같은 친구는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화점 낮은 것부터 보자라고 한다면 마이너스인 친구가 제일 낮은 거죠.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나이트로벤젠, 에틸렌 글리콜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17번입니다. 우리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내용적 얼마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형 우리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4분의 파이 AB 곱하기 가운데 제일 긴 거 L3라고 할 거고요. 더하기 3분의 양끝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시계 맞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4분의 파이 AB 이제 1 곱하기 1 혹은 1 곱하기 2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곱하기 가운데 길이는 제일 긴 거 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하기 3분의 양끝끼리 더해줘야 되니까 0.3 더하기 0.3 해주면 0.6이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계산기 꼭 필요하잖아요. 계산기 두들기시고 그 나온 답에다가 무조건 부피잖아요. 부피는 미터 세제곱 단위 더해서 써주셔야 합니다. 단위 안 쓰시면은 무조건 틀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단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산기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18번입니다. 옥내 저장소의 위험을 저장할 때입니다. 우리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 해보도록 할 거고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 4류 위험물 중 이거 좀 생소하죠. 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로 저장하거나 동식물류 아니면 제4석유로 저장한다라고 한다면 높이 4m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 기계에 의해서 하역하는 친구는 높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봤었죠? 높이 웬만하면은 6m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번 우리 높이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6m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4류 위험물 나왔다라고 한다면 숫자 4잖아요. 오히려 숫자 4니까 4m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번이 조금 생소했던 문제였고 1번은 우리 필기에서 많이 봤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19번입니다. 과산화나트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만 적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얘는 지워버릴 거잖아요, 식을. 그래서 개수 따로 맞추지 않고 분해시 생성되는 물질 두 가지만 여기다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Na2O에다가 O2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물과의 반응식을 좀 정성 들여서 써줘야 되겠죠. 물이랑 반응했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이랑 산소가 발생됩니다. 많이 봤었죠? 우리 산소 발생되기 때문에 주수 소화 안 되고 질식 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수를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홀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짝수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짝수 맞춰줘야 돼서 앞에다가 2 넣어주면은 여기 4가 들어오겠나요? 왜 4가 들어옵니까? 나트륨 4개이고 산소가 4개이니까요. 그래서 산소 4개 맞춰주고 여기 앞에 산소도 2개 있기 때문에 수소도 2개 필요하죠. 그래서 앞에다가 2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앞에와 같이 보시면 되겠고 산화나트륨 여기 O 뒤에 2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20번입니다. 우리 안전관리자에 관한 내용이고요. 각 물음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임했을 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대상을 다음 보기에서 한 가지 골라보자라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뽑아주나요? 대조소 등의 관계인이 우리를 뽑아준다. 시도지사랑 소방청장, 소방서장, 설치자 같은 사람이 뽑아주는 게 아니라 진짜 거기 관계되어 있는 사람, 내가 일하는 곳에 있는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뽑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조소 등 만든 사람 아니고 소방서장은 너무 멀죠. 소방청장은 더 멀고요. 시도지사가 직접 공군에서 뽑아줍니까?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이어서 보면은 우리 해임하거나 퇴직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필기에서도 많이 봤었죠? 해임하거나 퇴직하면은 우리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새로 뽑아줘야 되는 거고요. 선임은 우리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아, 이 사람 여기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안전관리자예요. 자격증 이렇게 딱 걸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을 14일 이내에 해줘야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아플 수도 있고 멀리 여행 갈 수도 있죠. 신혼여행 같은 거 갈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안전관리자가 비는데 보통 500인 이하는 거의 1명 정도밖에 선임이 안 됩니다. 1명 이상 할 수도 있는데 거의 최소 법적 인원만 선임을 하기 때문에 1명 정도밖에 없어요. 여기 1명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회사 잘 안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 사고 나지 말라고 그래도 안전관리 하긴 해야 되니까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넣습니다. 그 기간을 30일까지 최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내 꼭 써주셔야 됩니다. 30일 이내 써주셔야 되고 14일 이내도 써주셔야 되고 마지막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까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회차 강연도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24년도 2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